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선거법까지 개정하면서 과욕을 부리던 조코위 프라보워 연합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차르타폴리티카의 조사 결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의 지지율은 34.7%를 기록 36.8%를 얻은 여당 후보 간자르 주지사에 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간 KF21 분담금 문제의 주범인 프라보워, 현직 조코위 도도 대통령 모두 정치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프라보워 후보가 간자르 후보에 뒤진 것은 약 6개월 만의 일로 선거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내세워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는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워의 커넥션에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반감을 보인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약 절반인 48.9%는 조코위의 장남인 기브란의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38.2%만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0%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왕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지만 정치인들이 대를 이어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 왕조를 구축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의 대를 이은 가문 정치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딸이자 5대 대통령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가 현 집권당인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그의 딸인 푸안 마하라니는 하원 의장을 맡고 있으며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을 정도이니 말 다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직선제 선출 대통령인 수실로 반빵 유도요노의 아들도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가문 정치가 뿌리 깊이 박혔는데요.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 2014년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은 엘리트 정치 가문 출신이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내 부패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지만 장남을 무리하게 부통령 후보에 올려놓음으로써 조코위 대통령 역시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오전에는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한 현행법을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아니다, 바꿔도 된다고 방침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세계적인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어이없는 판결 덕분에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이 내년 2월 대선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피선거권 최소 연령을 그대로 40세로 했기 때문에 30대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은 부통령에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40세 이하도 된다고 방침을 바꾸는 표결을 했고 여기에 결정적인 찬성표를 던진 헌법재판소장이 조코위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을 부통령에 출마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의 찬성표 덕분에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은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고 조코위 장남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이번 대선을 쟁취하려고 나선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거의 다 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동원해 출마 연령을 바꾸고 출마를 강행한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에 대해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프라보워의 인기마저 뚝뚝 떨어지고만 것입니다. 계속 1위를 딸리고 있던 프라보워는 이번에도 대선 가도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는데요. 결국 조코위 도도 대통령, 프라보워 장관 모두 정치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공군 전투기 2대가 훈련 중 추락해 조종사들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해 프라보워의 입지는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말랑의 압둘라흐만 살레 공군기지에서 엠브라에르사의 EMB-314 슈퍼투카노 전술 전투기 2대가 이륙했지만 오전 11시 18분쯤 두 비행기 모두 교신이 끊겼습니다. 이후 수색결과 두 전투기는 활화산인 브로모산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조종사 2명과 부조종사 2명 등 양 전투기에 탑승했던 4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두 전투기가 브로모산의 가파른 경사면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출발 전 검사에서는 기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행기록 장치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전투기 EMB-314 슈퍼투카노는 브라질의 항공우주 회사 엠브라에르에서 만드는 경공격기로 인도네시아는 2012년 약 1,847억 원을 투자해 이 전투기 8대를 구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섬에서 섬으로 항공운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년 동안 3건의 대형 상업용 항공기가 추락하는 등 항공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나라에 믿을 수 있는 항공기 구매가 필수적인 나라인데요. 일각에서는 KF-21만 제때 도입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KF-21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5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참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애꿎은 전투기 조종사들만 노후화된 전투기를 몰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인데요. 여러가지 프라보어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와 급속히 밀착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다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조종사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FA-50의 단독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FA-50GF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폴란드에 수출한 FA-50의 폴란드 버전인데요. 현재 총 1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폴란드의 야첵 스톨라렉 소령이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있는 제23 전술공군 기지에서 약 1시간가량 FA-50GF의 단독 비행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로써 야첵 스톨라렉 소령은 FA-50GF를 독립적으로 비행한 최초의 폴란드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한국 공군부대에서 FA-50 조종법을 배운 후 단독으로 비행에 성공한 것인데요. 앞서 야첵 스톨라렉 소령을 포함한 4명의 폴란드 조종사는 한국 공군부대에서 FA-50 비행이론, 조종법을 배우고 이후 16 전투비행단에서 다시 FA-50 모체인 초음속 고등운연기 T-50을 활용한 공대공, 공대지 전술훈련 등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전술입문 과정을 소화했습니다. 야첵 스톨라렉 소령의 단독 비행은 폴란드 공군이 새로운 항공기 운용에서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면서 폴란드 공군이 FA-50의 엔지니어링과 항공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중국처럼 무기를 단순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한 대로 조종사 양성과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카이는 지난해 9월 폴란드와 FA-50 48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올 연말까지 수출형 FA-50GF 12기를 납품한 뒤 나머지 36기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FA-50PL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방산무기를 한번 판매하고 끝이 아니라 조종사 교육과 훈련 및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이행함으로써 폴란드로의 전투기 수출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최근 폴란드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수출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사장은 최근 군사전문지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일부 요소를 생산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투기 구입만 원하는지에 따라 사업 협력 규모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공군으로부터 이미 예비 정보를 받았다고 밝혀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대화가 오가는 중임을 암시했습니다. 앞서 폴란드 최대 국영방산업체인 PGG 세바스찬 흐바웻 회장은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며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후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했지만 인도네시아가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문제가 된 이 사업은 다시 활로를 찾게 되었는데요. 폴란드의 한국 방산사랑은 이미 지난해 확인됐습니다. 당시 체스와프 무로체크 폴란드의 시민연합당 대표가 FA-52 성능에 의구심을 제기하자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 성능 논란을 일축해버렸는데요. 이 같은 논란은 지난 5월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열린 미국 필리핀 합동군사훈련인 2023년 코프 선더 23-1에서 FA-52 가상으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격추시켰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FA-50의 F-22 랩터 격추 사실은 SNS 플랫폼 X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 보도를 본 폴란드 야당의 체스와프 무로체크 대표는 한국 FA-50 전투기의 유용성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 FA-50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보다 성능이 낮은데 격추했다. 폴란드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전투기 FA-50 48대를 구입한다. 국가의 방공 시스템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기술 매개 변수와 작전 능력은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F-22A 랩터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값비싼 전투기 중 하나이자 공중전의 전설입니다. 그런 전투기를 훈련이긴 했지만 필리핀 공군이 FA-50의 필리핀 버전인 FA-50PH 전투기로 격추한 사실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야당 대표가 이를 걸고 넘어지자 당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장관은 그 같은 보도는 한국의 FA-50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를 뛰어넘는 공중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입증했다며 FA-50 성능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켰습니다.
또한 야당 대표가 한국으로부터 전투기를 사면서 이후 조종사 훈련은 잘 될지 의문을 표하자 이에 대해서도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장관은 현재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8명의 조종사가 FA-50GF 전투기 훈련을 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20명 이상의 FA-50PL 전투기 조종사가 한국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번에 그 약속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폴란드 조종사가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FA-50의 단독 비행에 성공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폴란드 정부가 KF-21 사업에 대해 깊숙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장 다급해진 것은 인도네시아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폴란드가 분담금을 체납한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하고 2026년 시작되는 KF-21 블록2 개발 사업부터 참여하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만일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새로운 파트너가 된다면 인도네시아로서는 국제적인 망신임은 물론 한국이라는 중요 방산무기 수출 국가를 조력자이자 파트너로 삼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방위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전투기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든 FA-50이 전세계 표준이 되며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 중동 지역을 넘어 유럽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FA-50이 다음 목표로 미국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수주를 노리고 있지만 여기에 제동이 걸렸다는 건데요. 최근 미 공군에서 FA-50의 경쟁자로 꼽히는 보잉의 훈련기를 경전투기로 개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던 한국 방산업계에 대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역습을 물리칠 대반전이 능력을 잇따라 공개하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는데 FA-50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4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고등훈련기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FA-50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이 전투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훈련기인 T-7A를 가칭 F-7으로 경전투기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혼란에 빠진 건데요. 지난 8일 미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미 공군이 현재 시험 중인 보잉의 T-77A 레드호크 고등훈련기의 경공격 기모델인 F-7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전투기 회의에서 미 공군 관계자는 구형 F-16을 대체하기 위해 F-7이라고 불리는 T-7A 레드호크의 새로운 무장 변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업계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정보 요청 RFI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공군이 RFI를 준비한다는 건 무기통합과 다른 추가적인 기술을 보유한 다른 계약업체들의 의견을 포함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T-7A는 개방형 아키텍처와 디지털 설계로 만들어져 다른 업체의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만큼 성능이 진보적이진 않지만 4세대 전투기와 거의 같은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데 F-7을 도입할 경우 미 공군은 줄어드는 전투기 전력 유지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보잉은 T-7A를 미사일이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경공격 기로 개조해 현재 다른 나라에서 운용 중인 노드롭 그루만 F-5와 다소 도니어 알파제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 공군 관계자는 보잉과 경공격 기개발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T-7의 미래에 대해선 논의했지만 T-7A를 사용한 차세대 훈련에 대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렇듯 해당 내용이 팩트라면 한국 방산업계에는 악재가 되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국 훈련기 사업을 한국에게 맡기기 얼마나 싫었으면 이런 방안을 마련했겠는가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미 공군은 훈련기 사업뿐 아니라 F-7을 차기 전술기로 삼아 F-16을 대체하려는 구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F-16 대체 사업까지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미 공군이 F-7을 도입한다면 미국식 공군 편성을 도입한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 같은 편성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표준이라는 게 사실 FA-50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성능이라 미군이 F-16을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경전투기로 대체한다는 건 미국답지 않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FA-50은 훈련기로 사용하는 경전투기로서 성능이 매우 뛰어나며 최신 전투기에 버금갈 정도의 기능을 가졌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비용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FA-50은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돼 미국산 전투기와의 높은 호환성도 이미 증명한 만큼 미국에서 꺼릴 길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미 공군 관계자의 발언은 방산 본고장으로 불리는 미국에게 다소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이미 한 차례 폭망한 보잉 훈련기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대단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은 다른 경쟁 기종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실제로 전세계 방산업계에서는 보잉 때문에 애를 먹었던 미 공군이 이번에는 FA-50이라는 강력한 기종이 등장한 만큼 냉정한 평가를 할 거란 관측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것과 달리 미 공군이 또다시 보잉과 손잡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실감케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저렇게 보잉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며 도와주고 있는데, 한국의 일부 연구기관은 KF-21의 사업을 오히려 방해하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KF-21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인다는 의견을 낸 건 방사청이나 우리 공군이 아닌 바로 한국국방연구원이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주장대로 KF-21의 초도 물량을 20대로 줄인다면 한 대당 가격이 1,300억 원 이상으로 뛰어올라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 사실상 수출은 거의 포기해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과거에도 대표적인 KF-X 반대기관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KF-21에 딴죽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한국국방연구원이 이제는 미국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들이 이 틈을 타서 KF-21을 저격하는 등 어깃장을 놓으며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과 프랑스에서도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노리며 필사적으로 기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투기는 사실 뻥스펙으로 불리며 성능에 대한 이구심이 여전히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지만, 미국의 기술을 해킹해 만드는 만큼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로지 가격적인 이점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팔리고 있기에, 최근 중국에서는 KF-21을 견제해 FC-31을 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발생한 F-35 기밀 유출 사건을 들어 FC-31에 미국의 첨단 기술이 탑재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UAE 등 국가들에게 FC-31을 들이밀어 차선책으로 선택하게끔 하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인 겁니다. 프랑스 역시 KF-21의 경쟁 기종으로 라팔을 내세우며 4.5세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판매 실적이 전무했던 라팔이 지금은 인기 기종으로 떠오르며 F-35를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라팔의 모든 장비와 부품이 프랑스제라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에서도 자칭 러시아판 F-35로 불리는 수호이-57 전투기 제작에 돌입하면서 전투기 수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UAE가 개발비 지원을 철회하면서 사업이 지연된 수호이-57 시제기 제작이 최근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수호이-57을 2년 안에 수출용으로 만들어 KF-21의 대항마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조만간 시제기 제작을 위한 공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텔스 같지 않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57로 너무 무리한 계획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의 의지만큼은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전투기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때문에 우리도 KF-21 양산을 원래 계획대로 40대로 맞추고 경쟁력 있게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태국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역시나 한국은 한국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이 노후화된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사업에 돌입한 가운데 KF-21을 강력한 후보기종으로 선정하는 등 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습을 물리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알롱건언나롯 태국 공군참모총장은 현재 주력 전투기로 운영 중인 노후화된 F-16을 대체하기 위한 전투기 선정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태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낙점하고 있는 기종은 4.5세대급 전투기로 KF-21을 비롯해 그리펜 NG, F-16V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스웨덴이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며 태국 공군이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있지만, 정작 태국에서는 과거 구매 의사를 타진했었던 F-35도 아닌 성능과 신뢰성이 우수한 KF-21을 낙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미 태국은 카이가 개발한 T-50TH 12대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크게 만족하며 한국 방산의 저력을 맛봤는데요. 이런 이유로 지난 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DNS2023에서 카이를 향한 태국 현지 군 관계자들의 관심과 집중이 유독 돋보였었습니다.
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KF-21, FA-50, LAH, KUH 등 주력 기종을 전시하고 고정익과 회전익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미래전장의 핵심으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 컨셉을 제시해 태국 방산업계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평가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카이의 T50과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FA-50 경공격기는 지난 10년 동안 동남아 국가에서 총 68대가 수출되며 동남아 상공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전체 수출 규모만 3조 22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실제로 동남아에서 운용되고 있는 초음속 비행기 가운데 T50 계열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도입 물량만 놓고 보면 비중이 절반에 달합니다. 이렇듯 동남아 방산시장에서 T50의 높은 인기는 이제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로 향하고 있는데요. FA-50과 KF-21 간 기종 전환의 용이성, 운용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FA-50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는 KF-21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남아 국가 고객들과의 지속적인 신뢰관계는 미국, 유럽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아무리 다른 국가들이 각기 다른 4.5세대 전투기를 내세워 KF-21을 향해 방해 공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주춤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